오늘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1년이 지났죠.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갤럽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전화조사했는데요. 전체 몇 %가 여전히 걱정된다고 답했을까요? 네, 무려 75%. 걱정된다, 다소 걱정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년 전 여론하고 달라진 게 없네요. 근데 관련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여론조사를 하신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 그러니까 8월 24일이 원전 오염수가 이제 바다에 버려진 지 1년이 되거든요. 그거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네. 또 여론조사도 하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지금 그 여론조사 하신 걸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나오신 여론조사 거죠? 결과도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또 후쿠시마 현재 현황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8월 24일로 1년 지나서 갤럽 조사에서는 75%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사실 갤럽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보수적인 성향의 여론조사라고도 하는데 거기서도 벌써 75%가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보수적이거나 70대 이상이거나 또 정부 여당 지지자라고 밝힌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걱정된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5월에도 그러니까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기 전에도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여론조사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 처음 했을 때도 그렇지만 진보 보수 연령대를 망라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또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상당히 있는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저희가 환경 생태에 관한 여론조사는 보면은 진보 보수를 나누지 않고 굉장히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항상. 네네. 그런데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그럼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따로 하신 건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따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처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때만 해도 정부에서 1년간 계속 오염수에 관련한 브리핑을 했고 네.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전히 저희가 이제 75%에서 저희도 반대하고 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와서 상당히 저희도 놀랐었습니다. 네.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그럼 예측을 못 하셨던 건가요? 네, 어느 정도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쨌거나 안전하다는 홍보를 계속 해왔고, 또 사실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양극단에 갈려져 있거든요. 안전하다와 안전하지 않다라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사실 어떤 정보를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그거를 인지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여론조사 하면서 마치고 나서 느낀 점이 우리 국민들 역시 현명하시다. 네. 취사 선택을 잘 하시고 또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결과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여론조사 네네. 결과를. 일단 여론조사 그실시하면서 네.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 76%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오염수가 처음에 버려졌을 때만 해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후쿠시마에 방문을 해서 현지 취재를 하고 그런 열기가 있었지만 사실 1년이 지난 지금 8차 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된 지금 네. 보도량을 보면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지하고 계시다는 게 그렇게 높게 나타났고 또 76.2%에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지금도 음.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염수가 단지 1년 동안 버려지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버려질 것이고 뭐 그런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환경운동연합 회원이거나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네네, 듣는 그러실 분들이. 수 있죠. 네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를 했고요. 8월 15일부터 19일간 4일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를 했고 95%의 신뢰 수준, 오차 범위도 3.3 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굉장히 저희가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사실 갤럽 조사하고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네, 네. 셈이잖아요. 네. 지금. 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혹시 저희에게 좀 더 강조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오염수 그러니까 일본 정부랑 우리 정부랑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IAEA 보고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에. 네. 근데 국민들의 70%에서 IAEA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IAEA가 결국은 원자력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원자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결국은 믿지 못하고 계신다고 답변한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얘기면은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 그쵸. 믿을 네네. 줄 알았는데 네네. 70% 응답자의 70%가 국제원자력 기구의 보고서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네네. 이게 혹시 남녀나 뭐 노소의 특징은 없었나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발표를 하려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뭐 여론조사는 사실은 저기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잘 자세히 나와 돼 있고. 있는데 약간 지금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염수 해양 투기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면서고 8월 24일 이제 25일로 8차 해양 투기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8차까지 갔다가 진행이 중단이 됐다. 끝났습니다. 진행이 네. 됐고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3번의 방류가 더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8차 동안 62,4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물로 희석돼서 그렇게 버려졌는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오염수가 버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삼중수소가 11조 베크렐이 포함된 채 버려졌고요. 탄소 14, 아이오딘 129, 테크네튬 99 같은 방사성 물질들이 잔류된 채 희석돼서 버려졌거든요.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5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4부에 이어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팀장님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4부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후쿠시마 현재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 얘기해 주시면서 그 안에 그 위험한 물질들이 뭐뭐 있는가 얘기하시다가 4부가 끝났는데 거기서부터 이어서 다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방사성 물질 핵종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거 매일 얘기하지만 되게 입에 붙지 않아요. 그만큼 낯선 단어고 어려운 단어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마치 삼중수소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반감기가 긴 다른 핵종들이 같이 걸러지지 못한 채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탄소 14.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에서 탄소 측정 연대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쓰이는 탄소 14. 반감기가
6,730년이에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렇게 길고, 그다음에 아이오딘 129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1,570만 년이 걸립니다. 반감기가 네. 1,570만 년이고, 테크네튬 99라는 물질은 반감기가 무려 21만 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네. 반감기가 긴 건 알겠는데 그 지구상에 그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그렇게 유해한가 하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아주 미량일 네, 수도 네. 있고. 일단 반감기가 길면 특징이 내뿜는 에너지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사성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핵 분열로 만들어진 물질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핵발전소 사고나 핵폭발, 핵무기 같은 그런 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인공 방사성 물질입니다. 네. 문제는 에너지가 비록 약하지만 21만 년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인공적인 물질이 희석돼서 계속 사라지지 않은 채 바다를 떠돌면서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고, 네. 일본 정부는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일을. 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사라지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오염수가 이제 8번 버려지면서 꽤 많은 양이 버려졌지만, 현재 오염수 탱크에 아직도 131만 톤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매일 90톤씩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속도와 만들어지는 속도가 별 차이가 없어서 일본 정부가 탱크가 줄어들어서 오염수 그 저장 탱크를 이제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별로 몇 개 해체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네. 계속 버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왜 또 계속 생겨?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녹아내린 해결료가, 그러니까 이제 원전 사고가 나오면서 1호기, 2호기, 3호기, 후쿠시마 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가 해결료가 녹아내렸습니다. 그 녹아내린 해결료 파편이 데브리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나 철근 같은 건물 잔해와 뒤섞여서 지금 있는데, 냉각수를 붓지 않으면 아직 다시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냉각수를 유지시켜주다 보니까 오염수가 매일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네. 지하수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냉각수와 지하수로 그 안에서 물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이 그게 녹아내린 결국 해결료와 만나면서 오염수가 오염수로 나올 발생하는 수밖에 겁니다.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의 속도로 방류를 한다고 해도 안에선 계속 오염수가 생길 거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언제까지 방류가 될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네, 네. 그런 결론이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다들 과장하고 있다. 공포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네. 또 정부 입장도 그랬고 네. 그 여론조사했을 때 응답자들이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오염수 다시 사실은 방류하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도 1년간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오염수 해양특위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실 단순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제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73.6%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환경 재난에 대해서 인류가 그러니까 질병을 겪은 걸 봤어요. 예를 들면 이타이 병이나 미나마타병, 네. 뭐 그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환경재앙이죠, 온산병. 온산병. 네. 그게 공해물질이나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면서 인류가 서서히 병이 들었는데, 그런 물질들이, 아까 병이 든 사람들이 왜 병이 들었는지, 그것들을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런 환경재앙들은 그렇게 한 1, 2년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원인 규명하고 어떤 그 인과관계를 찾는 데만 수십 년씩 걸립니다. 근데 이제 겨우 오염수 해양 투기가 벌어진 지 1년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바다에 이런 방사성 물질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안전하다고 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 그 네. 피해가 있는지 지금까지 피해 입은 사례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또 마저 이어가 볼게요. 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더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 환경 관련한 질병이나 피해는
시간이 걸린다. 그게 뭐였는지 실체를 알기까지. 네네. 그러면서 일본의 이따이 병이나 그런 미나마타 병이나 네네. 환경 때문에 일어났던 병 얘기하시면서 온산병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온산병이 네. 뭐였을까요, 이게?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온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공단이 들어서면서 처음에 이제 공단이 들어설 때만 해도 이제 지역 마을이 부흥된다고 좋아했는데 73, 4년 그때 70년대 초에 이제 공단이 들어섰는데 네. 그 뒤로 주민들이 한 10년이 지나면서부터 그 일본의 이따이 병과 같은 기형이 증상이 생기고 이런 그런 증상들이 그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이 또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해결이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서 이제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문제나 거기서 버려진 것들 때문에 이제 규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병이 83년도부터 증상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그 이주가 시작되거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들은 훨씬 더 지나서 몇 년 지나서부터 됐고요. 아직도 그 관련된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측으로 공단에서 버려진 뭐 카드뮴이나 이런 중금속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그 대책이 끝이 났거든요. 네. 아프신 분들은 진짜 억울하셨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1년, 2년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체내 축적이 되면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산병도 10년이 걸렸잖아요. 굉장히 유독한 환경에서도 1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오염수가 버려진 것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바다가 아마 미세 플라스틱 문제 많이 여기서도 다루셨을 거예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는데 그것들이 희석된 방사성 물질과 만났을 때 어떤 칵테일 효과가 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그냥 단순히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겹쳐지면서 칵테일 효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여기서도 네. 죄송해요. 네네. 칵테일 효과를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네네. 분들 네네. 뒤섞어서 새로운 효과가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네. 왜 그 크레파스 빨주노 네, 네. 주 하나 보지만 한꺼번에 다 칠하면 검정색이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우리가 이것저것 환경 오염들이 뒤섞여 있을 때 검정색이 되는 것처럼 어떤 결과를 볼지 모른다는 게 가장 좀 두려운 그렇군요. 점입니다. 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네. 이렇게 어떤 이게 오염수 때문이다 하고 짐작되는 질병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직은 짧아서 없었을까요?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질병들은 벌써 후쿠시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규명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 8월 2일에 후쿠시마 현민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네. 당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아이들을 갑상선암을 추적 조사하는 그 건강조사위원회거든요. 네.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하는데 8월 2일 새로운 이 발표에서 8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추가되면서 총 380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근데 소아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100만 명당 2~3명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때 갑상선암 환자들 조사하는 것이 한 3,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근데 거기서 후쿠시마 현에 있는 네. 아이들이죠? 네, 후쿠시마에 예, 예. 있는 아이들에서. 근데 벌써 380명이 갑상선암이 걸렸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 숫자가 그렇게 수백만이 아닐 텐데 후쿠시마 현 안에 그렇죠. 있으면. 네네. 그런데도 그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이번에 조사된 건 아니고 일본 원숭이를 추적 조사하는 일본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연구팀 발표 자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뉘면 이후에 16년까지 추적 조사를 한 걸 보면 원숭이들 중에서 소두증과 저체중으로 일찍 사망하는 아기 원숭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피폭되면서 어쨌거나
질병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서서히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후쿠시마가 방류된 지 오염수 방류된 지 사실 1년 정도였는데 그 소아 갑상선이 그 1년 사이에 8명이 늘었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네, 맞습니다. 1년 사이에 8명이 네. 늘었다. 그러면 그 전에 방류하기 전에 380명이라는 갑상선 소아 환자들도 그 일종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후쿠시마 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물론 그것은 주민들이 갑상선 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 사고 때문이다. 근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상선 암 검사를 너무 자주 해서 그리고 또 너무 정밀한 기계로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다 갑상선 암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잦은 검사로 인해 의료 피폭으로 인해서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아하, MRI 찍거나 이런 거에서 CT 찍거나 네네. 이런 데서도 영향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후쿠시마 현이 아니라 다른 현에 있는 어린이들과 비교를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조사는 그런 데이터는 그렇지만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의료위원회에서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는 네. 거겠죠. 네. 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께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여기서 죄송하지만 잠깐 홍보 하나 하고 가도 네. 될까요? 아마 계속 기후학교에서 기후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 듣고 계실 텐데 9월 7일 날 저희가 강남에서 기후 행진을 합니다. 매년 하는 이제 기후 행진을 이번에는 강남에서 하게 되는데 강남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고층 빌딩, 어떤 첨단의 산업들이 있고 또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네, 아하, 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쓰지 말자라는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쓰지 말자라는 지금 이제 기후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 7일 강남에서 기후 행진을 합니다. 2시부터 시작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집회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 기후행동 행진이요. 네, 거기는 환경운동연합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네, 함께 네. 모두 다 강남에서 모이는 네, 건가요? 네. 아하,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